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방송을 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이번 그 어린이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같이 휴무를 써서 가족들과 보내다 보니 오히려 좀 이렇게 방송이나 주식시장에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이 구독자분들과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이 아닌가? 라는 확인을 하며 딱히 대응할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바닥인 날 조금 추가로 물량을 산 거 빼고는 다 홀딩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이제 방송을 위해 들여다본 편이고, 사실 뭐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도 얘기했죠. 경고하고 저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 2900, 300, 3000까지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지 않겠느냐. 물론 예측이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크게 악재가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그 뭔가 없었죠. 단순히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요때부터 올랐던 조정이었지, 사실 뭐가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악화되고 빠지는 시장 자체가 아니었고, 실적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다시 오늘 3200을 다시 터치했고, 조금 다시 밀린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고점 다시 두드리러 왔는데 생각보다 두드리러 온 타이밍이 빨랐다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코스피 위에 저항도 두드리기다 보면 약해지기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이 긴 시간 동안 두드리고 얇아진 저항이 뚫리면서 가벼워진 또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네요. 코스닥 자체도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같이 확인하고 그 이틀 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해 주면서 꽤나 좀 마음 고생시켰던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번 공략해보고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들 이 며칠 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시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던 종목들 좀 안 본 만큼 좀 여러가지 종목을 천천히 좀 둘러보는 걸로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것,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종목 같이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좀 많아요. 종목 이렇게 많아졌어요. 안 봐서 그랬지만. 자, 하나솔루션부터 이제 쭉 차근대로 볼 텐데, 하나솔루션이 결국은 갭을 메우고 가는구나 얘기 드렸고, 하나솔루션도 예전부터 추천을 많이 드렸지만 좀 관심 분야 바뀌시면 사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갭을 메꾸고 간다는 걸 확인하고 저도 신규로 사실 이때 남았어요. 저도 하나솔루션을 이때는 이상하게 그린디지 섹터에 정이 안 가고 잘 안 보여서 안 담다가 이때 이날 저점을 확인한 기점과 함께 초기 물량을 이제 실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을. 그래서 어차피 하나솔루션은 되게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단기간의 금액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점에서 담을 수 있는 구간대 충분히 담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 갭을 메우면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조금 그 설정해 봤다. 그리고 사실 요때부터 얘기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제가 그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랑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좀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 홀딩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저 상신형 3표 시멘트죠. 시멘트. 시멘트가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고, 사실 5,0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기준선이 꺾이고 다 꺾이면서 5,200원, 5,100원 이렇게 잡았다가 조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모두 좀 이게 중요한 그 지지대를 사실 이탈은 했어요. 이탈은 했는데 건설 섹터 자체가
3분기 가장 좋다 얘기 드렸고, 평단가가 그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괜찮은, 또 그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종목은 분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분할이 돼야 되고, 사실 요때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그 분할을 하셨다고 하면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그 추세 전체적인 변화는 없었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한 번씩 튀어줬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금액대를 지켜주면서 저점은 지켜주고 살짝 튕겨주는 모습은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같이 이게 같이 그 조절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번 하락 때 손절을 하지 않고 추가로 물량을 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추가로 물량을 담았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있는 계좌를 플러스 전환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단가가 높고 비중이 조절만 잘 되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좀 그 추세 흐름과 그 가격을 투입하는 시점을 잘 포착해서 이렇게 한 번의 반등으로도 기존 보유 종목의 계좌를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스킬은 배워가시는 게 맞을 거고, 추천을 드려서 금액대를 설정했지만 그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셨다, 아니 손절하셨다 해도 최소 손절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평단가 자체도 정말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죠. 이 와중에 제가 시멘트주를 추천해서 담으셨다고 하면 어떤 평단가에 어떻게 들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수익, 어떤 분은 엄청난 손실, 어떤 분은 뭐 그렇다. 그래서 비중도 다르니까 어떤 분은 하락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평단가 싸움, 평단가 싸움입니다. 평단가 싸움, 어떤 종목이든. 하지만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것들은 손절할 건 아니고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종목 섹터 자체, 건설 부동산 섹터가 다 움직여서 간 거지 인원만 간 건 아니고 더 세게 간 종목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주도적 힘이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손절할 종목은 아니니까 금액대만 예쁘게 설정하면 충분히 싫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 해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매수하시고 하실 때 좀 더 싸게 사는 노력과, 그 다음에 충분히 여유를 두면서 분할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항상 또 강조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증권주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증권주도 추세가 꺾이는가 라고 했지만 제가 봤던 금액대 손절 라인까지는 지켜줬어요. 4,000원 깨지 않고 4,100원, 200원 라인을 종가상 다 지켜주면서 사실 그 제가 봤던 맥점 구간은 깨지 않았죠. 깨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올려주면서 했다. 하지만 이 자체 보면, 이 단기간 이때 보면 꽤나 많이 흔들린 건 맞아요. 왜냐면 시장이 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종목 자체 움직임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진투자증권은 잘 올려줘가지고 또 이렇게 이쁘게 상승을 가고 있고, 오늘은 좀 늘렸는데 단기 상승치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눌림이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지만, 금융섹터 자체가 오늘 좀 조정이 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유 중이시면 홀딩하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평단가가 좋지 않으면 홀딩 하면서 볼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니까 평단가 또 중요하겠다. 그래서 분할로 이쁜 평단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는 건 너무 쉬워요. 버튼 몇 번 누르면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말 그대로 이런 거 CJ 제일제당 같은 것도 40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맥점이다 라고 얘기 드려서 기회 주면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이래요. 만약에 사신 분이 있다면 좀 단기간에 또 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되게 추세를 이렇게 좀 느리게, 되게 힘들게 이렇게 가다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때 만약에 비중을 초기 물량만 실었다라고 하면 이때 좀 그 이 중간쯤에서 또 추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면서, 예를 들어 이 구름대 지지를 확인하고 뭐 43만원 부근에서
리테스팅을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 2차 물량을 시켜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익을 보존하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물량밖에 사지 않았는데 주가가 갔다면 그 물량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어중간하게 또 추가 물량을 사가지고 평단가를 훼손시키는 것 또한 수익을 반환하고 손실이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다시 공유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삼성 SDI 보시면 굉장히 좀 계속 지속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량을 초기 물량 실었고 2차 물량 실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조정이 이어간다면 이 밑에 61만 3천원 밑에까지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면 어차피 1분기 실적이 안 나왔고 2분기부터 실적 발표 개선세를 보려고 한다면 한 번 더 눌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미 손실권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때 하방을 열어놓고 보고 대응하고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올려주는 시점이라든지, 그래서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 아직은 분할 매수 중이에요. 제가 산 기점이 사실은 좀 지났으니까 초기 물량 싣고 나서 2차 물량 절대 안 싣고 지켜보고 있죠. 올라가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팔고 보고 있죠. 왜냐, 아직 분할 매수 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시면 급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금액대가 어중간하게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추가적으로 2차 물량을 싣지 않고 모니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유 가지시란 얘기입니다. 참 종목 많이 보고 있죠. 자, 기아차도 7만원대 금액대를 주면서 맥점인가 하고 오히려 물음표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빠질 때는 좀 지켜보고 물러설 필요 있다 하면서 보면, 자, 지금으로 보면 이 단기적 바닥은 찍은 것 같고 진정됐다는 모습이 보이죠. 오히려 이렇게 또 이런 게 뭐냐면 그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꼭 이 금액대 이 바닥에서 금액을 맥점을 잡는 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액대가 메리트 있고 내가 관심 있으면 담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보니까 이게 바닥이었구나 하지만 요때 당시 보면 얼마나 빠질지는 알 수 없는 공포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걸 후회하시면 안 돼요. 요때는 정말 보시면 이 박스 하단 자체 해가지고 깨질 때 보면, 자, 이렇게 선을 하나 대보시면 이 밑에 금액대의 기회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그리고 확실치가 않죠. 요럴 때 실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확인하고 박스 하단권 8만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 자체에서도 모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빠져서 튕겨져 나가더라도 이 회복하는 건 또 이렇게 이 종목의 바닥이 또 확인됐다면 다시 이 금액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한 번 또 다시 추세가 깨지고 많이 무너진다면 정말 또 적신호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 와중에서 싸게 모아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고 더 좋은 안정적인 매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락이 진정되고 나면 솔직히 모비스가 찍었으니까 막 감미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찍은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약상승하면서 사실은 단기적 횡보를 또 거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레벨 다운 돼 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충분한 재료를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방을 다지고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올라갈 타이밍을 본다 라고 보면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도 사실 조금씩 분할로 나눠가는 거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이게 만약에 또 마찬가지예요. 바닥이었다고 해서 제가 26만원까지는 또 그때 당시 열어두시라 얘기 드렸지만 소량의 물량을 뭐 30% 50% 이렇게 담아놓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SDI 거래하듯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완전 돌려주고 올라가고 안전한 매수 금액대 2차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지금 금액대에서 또 초기로 담았다가
설마 지켜보다가 혹시나 밑에 빠지면 추가 물량 담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재료주 기다리면서 물량을 담아 놓고 다음 상승 때 다시 타이밍을 봐가지고 추가로 물량을 담으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 며칠 이렇게 충분히 그 분할을 하실 수 있고, 단기간에 분할을 다 끝내셔서 모든 종목이 바닥이다 생각하면 비중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갔다면 조금 빠지고 힘들지언정 다시 한번 이 종목 섹터가 움직이고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버티기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선택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섹터를 나누고 금액을 나눈다는 건 무조건 필요하겠죠.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삼성전기 마찬가지 이런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충분히 매집이 끝났다고 할지, 매집이 끝났다 이거예요. 정말 더 바닥을 못 열어보고 매집이 끝났다. 하지만 종목 자체가, 이거 사실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과하고 또 그래요. 과하고 잘 모르겠고 악재가 딱히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땐 없는데, 악재라고 하면 반도체가 못 간다는 거, 삼성전자가 정말 길게 횡보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심이 꺾여서 좀 금액이 쳐졌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지지해줬던 19만원도 깨고 흘러 내려왔지만 좀 그런 거죠. 조금 그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종목 자체가 죽을 종목이 아니잖아요. 죽을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죠. 19만원 깨져서 다시 한번 훼손되고 금액이 꺾인다면 오히려 다시 또 추가 매수 기회다. 말한 대로. 왜냐, 삼성전기의 기본 펀더멘탈은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MLCC 부족 이슈가 또 부각이 안 되고는 있는데, 부족해서 이미 금액도 오르고 재무제표 반영될 거 얘기 드렸고, 삼성전기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죠. 그래서 그 종목에 따라서 충분히 어차피 손절 종목이 아니라면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불쾌해지긴 했지만 올라온다.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못 봤어요. 못 봐서 좀 아쉬운데, 자, 우리가 그 경기 민감주 하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제가 그 조선주 관련해서는 HSD 엔진 하나 빼고는 따로 방송에서 언급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매수 맥점이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 HSD 엔진은 맥점 나름 또 좀 괜찮은 구간대 소개드려서 지금도 홀딩 보유 의견이 맞지만, 다른 것들은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세가 한번 좀 나왔고,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많이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 구간 때 다시 보니까 제가 금액을 그때 요 구간 때 매집을 했다가 요 구간에 팔았죠. 왜냐, 조금 추세가 무너진 것 같아서 팔았다가 이때 다시 한번 언급드렸어요. 이때 6천 정도 구간에 다시 언급드리고 충분히 천천히 모으시면서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그 최근에 이제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제가 예를 삼성중공업으로 많이 들었죠. 공매도에 관련해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친구나 이런 애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일단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뭐 공시가 떴죠. 안 좋은 공시가. 재무성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직 그 재무 개선이 필요한, 아직 적자죠. 적자를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삼성중공 같은 경우 10년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 굉장히 장기적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급하게 뭐 그럴 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이날 못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파락이 삼성중공업이 개파락해서 20%까지 손상이 됐다는 거죠. 봤으면 개파락과 동시에 무조건 초기 물량을 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기 물량 또는 더 많은 금액도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마찬가지죠. 저희가 SK 이노베이션도 얘기 드린 적이 있고, 심지어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4만원을 찍으면서 보여줬죠. 유상증자하고 뭐한다 악재가 끼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 전체도 그러면서 혼자 이제 4만원 금액대를 보여주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만원대까지 갔다 또 다시 한번 뭐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0년 사이클로 계속 좋을 거고 앞으로 조선업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도하게 빼줄 때는 충분히 매수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 어떤 섹터가 됐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어떤 것이든 앞으로 좋아질 것들, 좋아지는 주도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좀 과도하게 낙폭이 되고 빠진다면 관심을 오히려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보지 못했고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도 또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비포에서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금액적 메리트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주와 조선업 슈퍼 사이클 하면서 계속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고 계속 나아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효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악재는 어떻게 보면 매집하기 좋은 하나의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가지신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이마트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도 공매도 때문에 조금 언급되니까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얘기 드렸고 사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도 오늘 추세 때 올려주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해서 일단은 정리해놓고 작전상 후퇴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16만원 초반 중반 후반 해가지고 맥점이 16만원 해가지고 뭐 관심 있는 분은 이 금액대에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 드렸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주가가 하방으로 갔죠. 공매도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마트를 건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량도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16만원대에서 멈춰주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멈춘 구간에서 나오긴 했다. 하지만 추가로 빠질 수 있는 염두도 해고 여러 두 대 가지고 있으신 분은 16만원대 뭐 맥점 부분이니까 보실 수 있겠고 자 반대로 더 추가로 하락이 더 간다고 예상하면 혹이나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죠. 다시 한번 왜냐 오히려 지금 금액대도 어떻게 보면 초기 물량 실을 수 있는 맥점 구간대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또 평단가 밑에서 다시 만들 수 있겠다. 왜냐 이마트도 올해 다시 한번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고점 단기 고점을 뚜루루 벽을 칠 거기 때문에 몇 번 두들겼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금액대 충분히 재차 보러 갈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주봉상 위치에 드렸던 이 금액대 19만원대 다시 한번 뚜루러 갈 것이고 이렇게 많이 벌써 한 그 이때 상승되게 하면 15% 정도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이때 바닥을 한번 다지고 치고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면 20만원 초반 중반 이렇게 실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20만원 이상 22만원 24만원 이렇게 올해 그런 주가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괜찮다. 1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걸로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손이 타긴 탔죠. 타긴 탔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준다면 또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 자, 화성산업, 호롱글로벌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밀었던 경기 민감주. 건설 섹터죠. 조선 섹터는 HSD 엔진 뿐이지만 건설 섹터는 화성산업하고 호롱 글로벌 많이 얘기 드렸고 지금 이렇게 이때 언제 이렇게 올랐죠 하고 난 뒤에도 더 올랐다가 한번 이렇게 그 시장의 조정과 함께 했다 다시 한번 상승 가고 있고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너무 그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호롱 글로벌도 좀 이건 조금 그랬어요. 악재가 뜨면서 슈팅 났던 걸 전부 반납했지만 꿋꿋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 홀딩이 맞습니다. 아직 홀딩이 맞아요. 코론 글로벌도 홀딩이 맞고 그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괜찮습니다. 지금 뭐 추세 살아 있는데 대응할 필요 없죠. 그래서 또 본 거, 나 또 풀무원 식료 중에 풀무원 얘기 드렸고 빠르지 않지만 관심 있는 분들 다 얘기 드린 거 브리핑은 해드려야 되니까 풀무원도 보시면
오히려 이제 식료 쪽에 해가지고 추세를 돌려줬다. 돌렸다 되겠죠. 제가 17,500원, 17,000원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17,500원, 17,000원 이렇게 봤는데 충분히 매집하셨다면 또 괜찮은 그 구간 나왔을 수 있고, 나왔을 수 있고, 지금 또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는 거를 잘 봐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그래요. 이 고점을 단기적으로 뚫지 못하고 또 거래량이 동반 안 되고 힘없이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꺾어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힘을 있게 올려준다면 오히려 18,000원, 18,700원, 그다음 이때부터는 다시 신규 진입도 가능한 리테스팅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그 정고점까지 보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바고요. 종목이 되게 많죠. 주말에 천천히 보세요. 필라홀딩스 마찬가지로 이때 추천드렸다가 한 번 더 돌려가네요 말씀드리고, 다시 상승 나왔다가 시장에 함께 횡보 기간 조정했다, 다시 한번 슈팅, 오히려 갭을 띄워서 가버렸죠. 갭을 띄워서 갔으면, 자, 갭을 띄웠다고 하는 거는 갭 자체가 지지가 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 갭이 깨진다고 하면 지지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익절 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맞고, 이 갭을 지지해 주는 걸 보면서 지속적인 그 상승 추세를 바라볼 수 있겠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또 그 이제 이렇게 종목 보시면 좀 많은 종목을 소개해 드렸던 것들을 훑어봤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자, 말씀드렸던 거, 싼 평단가와 분할 매수를 중점에 얘기 드렸고, 또 하나, 시장이 무너지고 안 좋아졌지만 투심을 잡아드렸죠. 시장이 무너질 시장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존버 얘기를 드렸죠. 버텨야 되고 손절할 거 없다. 투심을 잡아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그 투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사실은 금액대가 좀 좋지 않고 힘들지언정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오고 내가 손실을 보진 않아요. 다만 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기 때문에 맥점을 노려가지고 단기간에 좀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게 약손실하면서 나왔다 그러면 다시 기회비용을 좀 걷어들이는 느낌. 예를 들어 에코마케팅 경우 그럴 수 있겠어요. 당장 주가가 레벨 다운되는 구간에 도달하니까 일단 작전사 후퇴해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의 기회를 다시 노릴 수 있다는데, 평단가가 좀 높은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손상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금액 다시 돌아오려면 눌림과 상승과 반복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내가 고점에 물었다고 하면 오래 걸릴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웬만한 펀더멘탈 살았고 웬만한 기업들, 예를 들어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 대부분은 주가가 다시 돌아오죠. 왜냐, 저는 재무제표를 되게 중시하고 재무성의 건전성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고 슈팅이 나지 않을지언정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오거든요. 다 올라오고 평단가 자체의 싸움이겠다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못하는 기다림이라는 덕목을 배우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며칠 못하긴 했지만 주말 사이에 천천히 여유롭게, 또 여유롭게 내 종목에 대해서 하루 이틀 그 빠진과 상승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종목 가지고 계신 것들은 평단가 이쁘지 않은 것들은 그 금액대에 따라서 다시 비중 축소나 매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절하고 나갈 종목은 많지 않고 웬만하면 손절은 없다. 그래서 좀 기다림과 시장에 대한 기다림과 시장에 대한 좋은 흐름을 타면서 수익을 계속 걷어가는 우리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 방송이 좀 그 매끄럽진 않고 했지만 많은 종목 보려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또 한 주 잘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